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경전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경전이 있다. 그 다음에 천부경을 좀 조금만 더 보완 설명해드리면 환국부터 이렇게 전에 내려오던 겁니다. 전에 내려오던 건데 구전돼서 오다가 바로 이제 신지 혁덕이라는 그 배달국 관리가 녹도 문자를 이용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천년, 6천년이면 지금 갑골 문자도 있느냐 없느냐 할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녹도 문자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사슴 녹자입니다. 사슴. 그래서 옛날 혁덕이라는 사람이 사슴을 쫓다 보니까 사슴 발자국을 막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 발자국을 보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만든 글자가 바로 녹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지 혁덕이 사슴을 쫓다가 우리 글씨를 만들었다. 뭐 옛날에 고시래란 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호위 군사가 석창을 던졌는데 그 석창이 바위에 맞아서 불꽃이 확 튀었어요. 그걸 보고 부싯돌을 생각해내서 이제 불을 피우는 법을 알아냈어요. 배달국 시대. 그런 기록들이 환단곡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분 덕분에 이제 백성들이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해서 배탈이 안 났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저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뭐 고시래하고 이렇게 음식을 던지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애를 낳았을 때 뭐 삼신할매가 뭐 어떻게 뭐 이런 삼신할매, 삼신 같은 존재가 다 배달국 환국의 그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돼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천부경도 그 녹도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다가 나중에 신라 시대에 이르러 최치원이라는 분이 한자로 81자로 정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천부경이라는 그 경이 81자로 정리된 천부경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배달국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정신이 뭐냐? 우리 민족 공통 정신이 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확실한 거는 저 홍익인간이 가장 오래됐고 널리 이롭게 세상을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한 그 사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창피합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란 학생이 저를 굉장히 따르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한국 사람의 공통정신이 뭐냐 묻더라고요. 제가 조교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참 지금도 창피한데요. 삼일정신, 저는 삼일정신이 없는 것 같고 새마을정신 없는 것 같고 국민교육원장이라고 지금도 아마 제가 좀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 그런 거 없고 충무공 존경하지만 뭐 충무정신 뭐 없습니다. 뭐 우리 식구하고 부부싸움 할 때 뭐 임전무태 정신으로 싸운 적도 없고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란은 어떤데? 그러니까 이란이나 중동 국가는 옛날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어떤 그 공통 그 목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시리아의 영광이라든가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받아서 유학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의 공통정신을 묻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 문제가 상당히 전 그 문제가 번민했는데 옆에 다른 한국 유학생들도 뭐 별 수 없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삼일정신 없는데 난 삼일운동 한 적도 없고 새마을정신도 없고 우리나라 공통정신이 뭘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종교가 국교가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국상을 치르고 나서 종교 행사를 너댓 가지씩 하는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국교도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국혼이 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최고인가 그런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가 사실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가 천손 정신입니다. 결국 그 홍익인간 정신이 더 발전되고 옛날에 그 선교 그 문화까지 전부 버무려져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하늘의 자손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영웅은 뭐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고 세종대왕도 계시지만 그래도 딱 한 명을 대라 그러면 사실은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은 그 백두산 밑에 있던 그 신시, 그 배달국의 수도를 옮깁니다. 왜? 치우천왕이 누구냐면은 환단곡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배달국의 14번째 자오의 이름이 자오의인 천왕입니다. 이 이두문자로 적어서 원래 발음이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5, 6천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한자로 적은 이름 그대로 발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도 아마 박달, 뭐 밝은 나라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이두문자로 적어서 이제 배달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치우천왕이 14번째 그 배달국 그 천왕이었는데 아예 중국을 정벌하기 위해서 수도를 청구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 청구가 바로 중국의 그 베이징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중국의 그 영웅이죠. 중국의 사망호제 하나인 공손헌원. 최초로 중국 내에서는 황제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공손헌원입니다. 공손헌원하고 탕로 근처에서 73번을 싸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록이 환단곡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얼마 전까지는 치우를 중국 조상이라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 아마 다시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중국에 천문학자 친구들 많고 좋은 친구 많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역사는 역사 아닙니까? 중국도 바레만이라고 계속 부르는데 바레만이라고 부르기가 그러니까 아예 바레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면은 일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공정이나 이런 말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 그건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바로 치우천왕을 다시 중국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그 공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태오복희입니다. 태오복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태오복희가 만든 그 우주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결국 천문지리 무불통달이 어떤 경지며 결국 우리나라 태극기가 바로 태오복희가 만든 우주론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론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오복희 묘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태오복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 기록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은 환단고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태오복희는